저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서 세 명의 여성이 한 남자에게 던진 놀라운 제안입니다.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55세 건축가.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여행에서 만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그를 구해준 것은 인구가 겨우 몇십 명뿐인 외딴 마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요. 거대 기업이 이들의 평화로운 터전을 위협했을 때 이 작은 공동체는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요? 과연 이들의 특별한 제안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망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여정이 어떻게 기적 같은 이야기로 바뀌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건우입니다. 올해 나이는 55세고요. 한국에서 30년 동안 건축가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 자신도 아직 꿈같이 느껴지거든요.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노르웨이까지 도망치듯 떠났던 제가 지금은 3명의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거대 기업과의 싸움, 그리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새벽 4시, 건우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원망의 시선들. 침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또 그 꿈이었나 보군. 건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생기를 잃은 두 눈.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였던 아파트 단지의 구조적 결함,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 언론의 연일 보도, 그리고 동료들조차 등을 돌리는 모습들. 건축가 강건우, 당신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건우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가 그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2년 전에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홀로였어요. 핸드폰에는 미납 고지서 알림만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고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군. 건우는 무력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피오르 풍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멀리 떠나고 싶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어요. 남은 돈으로 마지막 여행이라도 떠나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건우는 노르웨이 베르겐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왔구나. 건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렌터카를 빌려 피오르를 따라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펼쳐진 절벽들이 웅장했어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고민들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건우는 더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작은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점점 사람의 흔적이 줄어들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정도 달리니 작은 항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표지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선착장에 낡은 보트 몇 척이 묶여 있었어요. 항구 근처 작은 가게에서 나이든 어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앞쪽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부는 건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저쪽은 지도에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건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어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보트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 보트를 빌려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건우는 고맙다며 돈을 건넸습니다. 보트는 생각보다 조작이 어렵지 않았어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건우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일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이상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뭐지?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작은 보트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건우는 당황하며 보트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파도에 휩쓸려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끌려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쳤습니다. 건우는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어요. 짠 바닷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살려줘.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지만 파도는 더욱 거셌습니다. 체력이 점점 떨어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 그리고 이곳에서의 죽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건우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거의 없던 건우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빨리 끌어올려요. 또 다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따뜻한 손길이 건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의식이 있나요? 답해보세요. 세 번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어요. 건우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3명의 여자가 보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한 북유럽 여성들이었습니다. 깨어났군요. 다행이에요. 나이 든 여자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67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스트레드예요. 여기는 솔비크 마을입니다. 솔비크? 건우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마 지도에서는 찾기 어려울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아스트레드 옆에 선 여자가 말했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강인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시그리드예요. 당신을 바다에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우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따뜻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29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인가예요. 지금 몸이 어떠신가요? 많이 춥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건우는 담요를 고맙게 받았습니다. 일단 마을로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위험해요. 시그리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솔비크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작은 목조주택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군요. 건우는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활기찬 곳이었어요. 아스트레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 셋뿐이에요. 시그리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있었어요. 마을의 남자들 대부분이 그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인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났죠. 아스트레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정말 작았어요.
집이 열 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살기가 힘드신가요? 건우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이 저희 집이에요. 시그리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스트레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벽난로가 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습니다. 마른 옷을 가져다 드릴게요. 인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군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손님이 오신 거예요. 아스트레드가 웃으며 뜨거운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니 몸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벽난로 앞에 앉아 차를 마시니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시그리드가 궁금해했습니다. 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건축가입니다. 아니, 건축가였다고 해야겠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인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가 설계한 건물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건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왔어요. 명성도, 돈도, 사람들의 신뢰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아스트레드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치고 싶었어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시그리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건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 여자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이웃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아스트레드가 건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건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셋이 함께하면 가능해져요. 시그리드가 다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세요. 내일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스트레드가 제안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폐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전혀 폐가 되지 않아요. 오랜만에 활기가 생겼어요. 인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풍이 거짓말 같았어요. 부엌에서는 인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건우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간단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아침 식사였습니다. 직접 잡은 생선과 텃밭에서 기른 야채들로 만든 요리였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건우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식사 후 밖으로 나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손질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은 비어 있나요? 건우가 낡은 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2년 전에 주인이 떠났어요. 시그리드가 아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수리하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우의 전문가적 눈에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으로는 어려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건축가니까요. 건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새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인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우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 계실 수 있나요? 아스트레드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건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봤자 할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정말요? 시그리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솔직히 한국에 돌아가도 특별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환영해요. 인가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곳은 도시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스트레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도전이니까요. 건우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그날부터 건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새 여자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우가 솔비크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며 수리가 필요한 곳들을 메모했어요. 30년간 쌓은 건축 지식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붕 석가래가 많이 약해졌네요. 건우는 빈 집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풍과 습기로 인해 목재가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어요. 시그리드가 다가왔습니다. 수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재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우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재료는 어떻게 구하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가야겠네요. 배로 얼마나 걸리나요? 날씨가 좋으면 2시간 정도요. 시그리드의 대답을 듣고 건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건우와 시그리드는 함께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스트레드와 인간은 마을을 지키기로 했어요. 배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건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곳에서 살려면 배를 다룰 줄 알아야 해요. 시그리드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핸들을 잡는 법부터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아직 잔잔한 바다니까요. 폭풍이 올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시그리드의 말에 건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재상에 도착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주문했습니다. 건우의 전문적인 설명에 상인도 감탄했어요. 정말 건축가시군요. 이렇게 정확하게 주문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건우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다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시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희만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건우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망치와 톱을 들고 일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인가가 점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정말 즐거워요. 건우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스트레드도 가끔 나와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마을의 겨울은 정말 춥고 길어요. 난방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네, 벽난로 위치를 다시 검토해 볼게요. 건우는 아스트레드의 경험을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의 기둥 하나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시그리드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강 공사를 하면 돼요. 건우는 침착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기존 구조를 보강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니요. 인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까요. 건우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 건우는 마을 생활에도 적응해 갔습니다. 시그리드에게서 어업 기술을 배웠어요.
그물을 던질 때는 이렇게 해야 해요. 시그리드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렵네요. 건우는 몇 번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계속 연습하면 늘어요. 시그리드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가에게서는 마을의 전통 요리법을 배웠어요. 이 허브는 감기에 좋아요. 차로 끓여서 드시면 돼요. 한국에도 비슷한 약초가 있어요. 건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스트레드는 마을의 역사와 기후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폭풍의 전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름의 모양과 바람의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아스트레드의 지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온 경험이 만들어낸 지식이었어요. 한편 건우는 한국 문화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간단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가가 어색하게 한국어를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좋아요. 건우가 격려해 주자 인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매워요. 시그리드가 김치를 먹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건우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집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였습니다. 빨리 실내로 들어가야 해요. 아스트레드가 긴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두 급히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밖에서는 무서운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선착장이 걱정돼요. 시그리드가 불안해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파도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선착장의 목재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배가... 인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어요.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마을은 참담했습니다. 선착장이 반쯤 파괴되었고 유일한 동력선도 심하게 손상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인가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시그리드도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칠 수 있어요. 정말요? 아스트레드가 놀랐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건우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선착장부터 수리해야 했어요. 파손된 목재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깊이 박아야 하나요? 시그리드가 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다음 폭풍에도 견딜 수 있게 해야 해요. 건우는 더욱 튼튼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배수리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가가 걱정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임시로 막고 나중에 제대로 수리하면 돼요. 건우는 응급처치부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세 여자도 함께 도왔어요. 팀워크가 놀라웠습니다. 저희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스트레드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건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선착장과 배의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은 시험 항해를 해보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성공이에요. 인가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건우 씨. 시그리드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건우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폭풍 피해를 복구하면서 네 사람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 깊은 신뢰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인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아스트레드도 동의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이었어요.
복구 작업이 끝난 후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우의 전문 지식과 새 여자의 생활 경험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어업 수확량도 늘어났습니다. 건우가 설계한 새로운 그물 보관고 덕분에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제 겨울 준비도 든든해요. 시그리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인가의 수공예품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가 도와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인가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기겠네요. 건우도 기뻤습니다. 아스트레드는 마을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건우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시그리드가 정정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텃밭을 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인가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온실도 하나 만들면 겨울에도 채소를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건우가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그리드도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마을의 평온함이 깨질 수도 있어요. 아스트레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균형이 중요하죠. 건우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평안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가 이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전문 지식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함께할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솔비크에서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라는 것을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마을을 감쌌습니다. 네 사람의 새로운 공동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건우가 솔비크에 정착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수리된 집들이 튼튼하게 서 있고 새로 만든 선착장도 든든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건우는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평선 너머로 이상한 배가 나타났습니다. 큰 요트였습니다. 솔비크 같은 외딴 곳에는 잘 오지 않는 종류의 배였어요. 누구일까? 건우는 궁금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시그리드가 망원경으로 살펴봤습니다. 모르는 배네요. 누가 올까요? 아스트레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요트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한 사람은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조수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든 남자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인위적이었어요. 저는 피오르 마제스틱 크루즈의 지역 책임자 하겐입니다. 하겐이라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크루즈 회사요? 시그리드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하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건우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스트레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비크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싶어요. 정말 환상적인 곳이거든요. 하겐이 팔을 벌리며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건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인가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대형 크루즈선이 이곳에 정기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3,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수 있죠. 하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000명이요? 시그리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예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하겐은 계속해서 장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스트레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조건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하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조용한 삶을 원해요. 시그리드도 단단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하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친근했던 미소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봐야 해요. 무슨 뜻인가요? 건우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이 해역을 우리 회사가 매입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말이에요. 하겐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나요? 건우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큰 회사예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겐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아스트레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겐이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트가 사라진 후 네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인가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큰 회사들은 보통 방법을 찾아내죠. 건우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선착장 입구에 항로 표지가 사라졌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요. 시그리드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인가도 의아해했습니다. 건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겐 일당에 지질 거예요. 다음 날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서 무허가 측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큰 배가 와서 바다 밑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시그리드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수심을 재는 것 같아요.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건우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아스트레드도 분개했습니다. 측량선에서는 물고기들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소음 때문에 어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당분간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인가가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위를 낮게 날아다니며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겠어요. 아스트레드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건우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네 사람은 지쳐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요. 시그리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은 큰 회사인데요. 인가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건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하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겐이 여전히 가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스트레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완고하시네요. 그럼 다른 제안을 해볼까요? 하겐이 시그리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그리드 씨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그리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점잖아요. 앞날이 창창해요. 이런 곳에서 썩을 필요가 있나요? 하겐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도시에서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죠. 관심 없어요. 시그리드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으면 뭐가 돼요? 늙은 여자들이랑 이상한 외국인이랑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겐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시그리드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가족이에요. 모욕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요? 웃기는 소리네요. 하겐이 비웃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아스트레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겐이 협박하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 보면 어떨까요? 건우가 제안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엄청날 텐데요. 시그리드가 걱정했습니다. 일단 정보부터 수집해 봅시다. 건우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건우는 가장 가까운 큰 마을로 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피오르 마제스틱 크루즈에 대해 조사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환경 파괴로 문제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건우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해양환경보호단체의 연락처도 찾아냈어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비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건우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단체에서 조사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해양관리청에도 연락했어요. 담당자는 라르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라르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건우는 다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고요? 인가가 기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희망이 생겼죠. 건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어요. 시그리드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며칠 후 하겐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태도였어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러 왔어요. 하겐이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답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스트레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강제로 진행할 수밖에요. 하겐이 협박했습니다. 강제로요? 그럴 권리가 있나요? 건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정부 허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부 허가요? 정말인가요? 시그리드가 의심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큰 회사니까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겐이 돈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방해하면 여러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더욱 심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건우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리드 씨에게 말할게요. 정말 여기서 평생을 보낼 건가요? 하겐이 계속 시그리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시그리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면 지금 같은 조용한 생활은 끝이에요. 하겐이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하겐이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장갑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장갑이었습니다. 건우는 재빨리 그 장갑을 주워서 숨겼습니다. 하겐이 떠난 후 네 사람은 흥분했습니다. 녹음이 다 됐어요. 건우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정말요? 증거가 생긴 거네요. 인가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건우가 장갑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혀 있네요. 이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시그리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아스트레드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솔비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환경보호단체에서 조사관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 엘사가 솔비크에 온 것입니다. 그녀는 해양생태학 박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이야기했던 건우 씨죠? 엘사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건우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엘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수중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엘사가 물 밖으로 나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시그리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측량 작업 때문에 해저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어요.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망가졌죠. 엘사의 설명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기를 잡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인가가 걱정했습니다.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엘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며칠 동안 엘사는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수질 검사, 생물 조사, 소음 측정 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엘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스트레드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 단체가 언론에 발표할 거예요. 엘사가 힘차게 답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해양관리청의 라르센도 솔비크를 방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공무원이었어요. 건우 씨가 제공해 주신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라르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건우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특히 정부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말은 심각해요. 라르센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시그리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라르센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라르센은 솔비크의 역사적 어업권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마을 도서관과 관청을 뒤져서 오래된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라르센이 흥분하며 돌아왔습니다. 뭘 찾으셨나요? 아스트레드가 궁금해했습니다. 솔비크는 200년 넘게 어업권을 인정받은 전통 마을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르센의 설명에 모두가 기뻤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 권리가 있는 거네요. 인가가 감격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문서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라르센이 확신했습니다. 한편 건우는 크루즈 회사의 다른 문제들도 조사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회사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건우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시그리드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스웨덴의 작은 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내쫓으려 했어요. 거기서는 법정 싸움에서 졌어요. 건우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가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법정 다툼이 계속됐다고 해요. 건우가 현실적인 부분도 알려줬습니다. 2년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아스트레드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환경보호단체의 보고서가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인가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루즈 회사의 환경 파괴 실태 폭로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정말 자세하게 나왔네요. 시그리드가 기사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기사에는 엘사가 조사한 내용들이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생태계 파괴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건우가 뿌듯해했습니다. 뉴스 보도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 회사의 주가가 급락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라르센이 전화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건가요? 시그리드가 흥분했습니다. 아직 섣불리 기뻐하면 안 돼요. 상대방도 반격할 거예요. 건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과연 건우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크루즈 회사에서 변호사들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하겐이 아니라 정식 법무팀이 왔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정장을 빼입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오르 마제스틱 크루즈의 법무팀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건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보도는 모두 사실이에요. 아스트레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봅니다. 변호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과장이라니요? 모든 게 사실인데요. 시그리드가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겠죠.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건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인가가 당황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 회사에 피해를 입혔어요.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시그리드가 분노했습니다. 법정에서 증명해 보세요. 변호사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떠난 후 4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인가가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시그리드가 걱정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을 지켜야 해요. 아스트레드가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행히 환경보호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올센입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솔비크를 방문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건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요. 올센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올센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녹음 파일, 회사 로고, 장갑, 환경 파괴 보고서, 역사적 문서 등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정말 훌륭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올센 변호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인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특히 하겐 씨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거짓말과 협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올센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200년간의 어업권 문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올센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법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로 했어요. 긴장되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그리드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길 거예요. 아스트레드가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어요. 여러 기자들이 솔비크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마을 주민들의 용기 있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유명해졌네요. 인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유명해진 거니까 다행이에요. 건우가 안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비크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 힘이 나요. 아스트레드가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4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 환경보호단체 사람들, 그리고 솔비크를 응원하는 시민들까지 가득했어요. 반대편에는 크루즈 회사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올센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하겐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았다는 하겐의 거짓말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오만한 발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협박입니다. 올센 변호사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환경 파괴 사진들도 하나씩 제시되었어요. 엘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전문가 증언을 했습니다. 해저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환경 범죄입니다. 엘사의 증언이 법정을 압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년 된 어업권 문서가 제시되었어요. 솔비크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올센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크루즈 회사 변호사들은 반박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판결일을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람은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기다렸어요. 분명히 이길 거예요. 시그리드가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판사가 나타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피오르 마제스틱 크루즈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판사의 첫 마디에 솔비크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환경 파괴, 허위 사실 유포, 협박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을 읽어갔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모든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정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겼어요. 정말 이겼어요. 인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시그리드가 감격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아스트레드가 감동했습니다. 건우는 말없이 새 여자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룬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우리 집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건우가 감격스럽게 답했습니다. 솔비크로 돌아가는 길에 네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온몸을 감쌌어요. 법정 승리 후 솔비크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크루즈 회사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완전히 물러났어요. 마을은 다시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건우가 솔비크에 온 지 벌써 6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네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스트레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모닥불을 피워서 축제를 해요. 축제요? 건우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스트레드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해가 지자 네 사람은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인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그리드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법정 승리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건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함께 싸운 것도. 아스트레드가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아스트레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건우 씨,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건우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시그리드와 인가도 긴장한 듯 아스트레드를 바라봤어요. 솔비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스트레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요. 건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셋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어요. 시그리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인가도 간절한 눈빛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스트레드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건우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저를 원하시는 건가요?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 없이는 저희도 의미가 없어요. 시그리드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관계가 아닐까요? 건우가 걱정했습니다. 사랑의 정해진 형태는 없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스트레드가 지혜로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진짜 가족 같았어요. 건우가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받아주시는 건가요? 인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건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의 외로운 삶과 지금의 따뜻한 삶을 비교해 봤습니다. 네, 기꺼이 함께 하겠어요. 건우의 대답에 새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인가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건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모닥불이 더욱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시그리드가 행복해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아스트레드가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솔비크의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들렸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인가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세 여자 모두 임신을 한 것입니다. 특히 아스트레드의 임신 소식은 정말 놀랄 일이었어요. 미국이나 독일에서 정말 흔하지 않게 60대 여성이 자연 임신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특이하고 어려운 일이 인구도 적은 이 노르웨이의 한 마을에서 일어나다니요. 마을에는 축복의 소식이 퍼졌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아스트레드가 감격했습니다. 솔비크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시그리드도 행복해했습니다. 건우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건우가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아스트레드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건우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방들을 만들고 아기 침대를 직접 제작했어요. 마을 전체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군요. 인가가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요. 건우가 뿌듯해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의 때가 왔습니다. 봄이 한창인 5월이었어요. 첫 번째로 시그리드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네요. 건우가 감동하며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인가도 딸을 낳았어요. 안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라니. 건우는 매번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레드도 아들을 낳았어요. 올라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명의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의사가 기뻐했습니다. 솔비크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마을이 됐어요. 아스트레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시그리드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분명히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한국과 노르웨이의 문화를 모두 배우면서 말이에요. 건우가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새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에릭은 15세가 되었고 안나는 14세, 올라프는 13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노르웨이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어느 날 에릭이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대학에? 건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더 좋은 솔비크를 만들고 싶어요. 에릭의 눈빛이 진진했습니다. 이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어요. 아직 너무 어려요. 여기서 더 배우면 안 될까요? 아스트레드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그리드는 에릭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도 에릭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인가도 동의했습니다. 건우는 깊이 생각했어요. 자신도 한때는 더 큰 세상을 꿈꾸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에릭, 정말 확신하는 거니? 네, 아빠. 5년 후에 꼭 돌아와서 솔비크를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에릭의 다짐이 진심이었습니다. 알겠다. 내 꿈을 응원하마. 건우가 에릭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대학에 보내주실 거예요? 에릭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야 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물론이에요, 아빠.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에릭이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그해 가을, 에릭은 노르웨이의 명문 대학에 진학했어요. 해양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건우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요. 에릭이 약속했습니다. 5년 후, 에릭이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친환경 어선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이 설계도를 보세요. 솔비크에 딱 맞는 어선이에요. 에릭이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건우가 감탄했습니다. 에릭의 설계로 새로운 어선을 만들었어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솔비크가 정말 완벽한 마을이 됐어요. 시그리드가 만족했습니다. 안나와 올라프도 각각 예술과 농업에 관심을 보였어요.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세대가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건우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할머니들,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에릭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안나가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야기요. 올라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스트레드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마을에는 저희 셋뿐이었고 미래도 없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안나가 신기해했습니다. 네, 바다에서 죽을 뻔한 상태로 떠내려왔어요. 인가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시그리드가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건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15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건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시죠? 에릭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건우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별들이 나타났어요. 솔비크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의 꿈, 마을의 발전 계획,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까지. 솔비크는 이제 영원히 살아남을 거예요. 아스트레드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공동체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시그리드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인가가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벅찼어요. 절망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우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시그리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요. 우리도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으니까요. 아스트레드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절망 속에서 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죽음을 각오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 건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시그리드가 일어났어요. 뭘 보고 계세요? 우리의 바다를 보고 있어.
우리의 바다라니 좋은 표현이네요. 시그리드가 건우 옆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네, 영원한 우리 집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솔비크는 이제 완전한 마을이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건우와 세 여자가 만든 특별한 가족, 그리고 그들이 키워낸 새로운 세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을을 감쌌습니다. 솔비크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솔비크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나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작은 공동체라도 함께 노력하면 거대한 자본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